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저희 사이트에 있는 동영상이 이제 190개가 넘었죠. 이제 200개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이 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그리고 있는 이 마인드 맵,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BIM이 들어온다고 한 지가 벌써 꽤 됐죠. 한 거의 10년 됐는데, 이제 내년에부터 이제 큰 공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이제 학계라든지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줍니다. 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전에 오토캐드가 들어왔을 때처럼 조경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거기에 뭐 한 2, 3% 내지 적는 새로운 기술이 붙는 부분 정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존의 학문은 변함이 없는데 캐드만 추가하면 되는 것처럼 BIM도 그런 학문을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교과서 쓰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BIM에 대해 기대가 많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는 페이지를 보면 100페이지 내외 정도 수준이죠. 근데 이제 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이제 유튜버들을 보시게 되면 인터넷 찾아보면요.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분야가 워낙 넓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봐야 건설업 안에서만 노는 거죠. 근데 지금 건설업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 안쪽 부분이 지금 적용의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이 외쪽 부분입니다. 이제 IT하고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그렇게 일을 따고 있고 그런 엑스포에 초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할 것까지 아니면은 굳이 이것까지 해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거 하는데 들어가는 노력이 너무 큰데 거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이제 더 넓은 세상이 나오는데요.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삶은 영위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더 큰 목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보여드린 거 좀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BIM을 왜 이렇게 거창하게 많이 해야 되냐면 저희 강좌에 보시게 되면 BIM 과업지시서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그것도 올린 지가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BIM 과업지시서가 한 3, 4건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BIM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 공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딱 아시는 제일 큰 공사 2개가 과업지시서가 이미 나와 있죠. 거기 보시게 되면 안 하는 게 없습니다. 내역부터 측량, 뭐 수리계산, 뭐 시뮬레이션, 수목 성장, 시설물 물량 뽑는 것들. 그러니까 그냥 설계 한 파트를 알아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요. 이걸 다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려운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런 토목 건축은 이제 비워도 있고 웬만한 프로그램이 다 있지만 조경은 누가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걸 제작할 수 있는 이 툴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만들 실력이면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제 IT하고도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조경은 토목이랑은 다르게 이용자가 굉장히 접해지는 부분이 큽니다. 우리가 뭐 어떤 토목에 지하 집수정을 넣는다고 해서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조경을 직접 위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간 앱을 만들어도 우리가 설계하면서 가졌던 지식 같은 걸 공간 앱 GPS로 연결시켜 주면은 핸드폰에서 어떤 공간에 갔을 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문제도 많잖아요. 전부 다 CCTV를 전체 산하게 설치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맥통신이라든지 무선캠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드론도 4km까지 영상을 날리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면 이제 보안에서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그 백데이터를 통신하고 서버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그 음악 시설, 여기 저희 강좌에서 나온 것처럼 음악 시설을 만들려면은 이제 BGM이랑 음악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캐릭터가 들어가야 되고요. 지자체 프로젝트 하다 보면 또 캐릭터 연결시켜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경 스마트 시설들 저희가 중국 사례나 많이 보여드렸죠. 이렇게 IoT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물 만드는 거, 캠, AI는 3가지 정도 있죠.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그 다음에 NPC 제어,
비전 캠 센서 방식 세 가지 있고, 이거는 이제 파이썬을 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 이거는 이제 통신하고 서버하고 또 연결돼야 되고요. 인터넷 방식으로 하는 웹GL 방식, 그리고 이제 태양광 풍력, 수력, 휴먼 파워, 이제 아리백 때문에 이게 분명히 각광받을 겁니다. 이런 걸 제어하고 운영하는 방식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곽에 펼쳐져 있는 기술이고요. 저희가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기초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 내부적인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것까지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죠. 이거는 뭐 몇 년 후에 이런 걸 공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급한 건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뭐 학교에서 딱 접근하면 일단 레빗부터 들어가죠. 레빗 해가지고 시설물 그려보고 지형 만들어보고. 근데 지형은 레빗은 엄연히 건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과학주의에서 요구하는 지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빌 3D를 고차원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제 첫 강좌가 측량이 되죠. 그러니까 토목 기술이 없이 이 시빌 3D를 배울 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토목 베테랑들도 어려워하는 프로그램인데, 토목에 대한 지식 하나도 없이 그냥 딱 들어가서 지형을 만든다? 거기다 조경 지형은 더 어렵습니다. 폴리곤 형태가 아니라 등고성 같은 골프장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또 골프장 프로그램 또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점점 인구도 줄고 있고 임금도 차별화되고 젊은 친구들도 없는데 옛날처럼 다 일일이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컴퓨터에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리슨만 한 10,000여 개가 있더라고요. 다이나모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인력 없이 자동하고 있고요. 설령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2D를 또 BIM으로 할 때 또 3D로 단순 노가다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없이는 이 2D도 끝내기 어려운데 3D를 어떻게 합니까? 이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일량을 오히려 줄이려면은 이 자동화는 필수인데, 일단 빔을 배운다 그러면 레빗으로 노동하는 것만 배웁니다. 그런 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런 걸 끌고 나갈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고, 이게 이제 자동화 되면 이런 게 다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비주얼 리습을 많이 쓰죠. 그리고 다이나모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풀플레이에 비해서는 뭐 어려운 언어도 아니죠. 이렇게 수량 내역은 이제 비주얼 베이직하고 EBS인데, 이거 요즘에 다 BIM으로 연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 산출하는 것도 다 근거 만들어서 2차원 물량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다 코딩입니다. 이것도 다 코딩이고요. 스피드 트리는 이제 코딩 계열하고는 좀 틀리지만 LOD 조정해가지고 운영을 할 때 이제 멀리 있을 때는 LOD를 조정하고 하는 거를 코드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껐다 켰다 하는 것도 그렇고요. 구조 계산 같은 경우도 데크 같은 경우 뭐 업체에 맡기지만 실제로 하면 이제 이것도 연동해서 계산하게 되고, 처집량도 구해야 되고요. 정정 구정물, 부정정 구정물 다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옹벽 배근, 치마, 전도, 오버턴 뭐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측량해온 데이터들을 드론만 하는 게 아니죠. GNSS, 라이다, 360 측량 다 한 거 데이터들 코딩으로 해서 데이터를 필요한 걸 뽑아내서 빔으로 연동하는 방법들, 항공사진 드레이프하는 기술들, GIS에서 또 분석하는 부분들, 절성토 구분도, 심도 분석, 이게 다 공학이고 수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막 이걸 하면서 뭐 빔 프로그램 하나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 건 다 허황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원하는 수준은 뭐 20년 후에 성장된 수목을 보여달라고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넣어가지고 수목별로 성장 데이터 넣어서 키워야 되고, 그게 버벅대지 않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메모리 관리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전산으로도 굉장히 넓은 영역이고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엑스포 참여해 보면 이걸로 모델만 잘 만들고 빠르게 운영하면은 요것들은 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붙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여러 군데 경쟁하고 있고 제안서 넣고 있고 실로 수입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지금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공공기관 거를 한 20개 정도 했고 민간 걸 10개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연구비는 흑자는 아니겠지만 거의 유지관리는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이 죽어가면서 저희는 이제 탈조경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점점 신경 쓰고 있는데, 이쪽 영역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였을 때 이제 스마트된 조경 시설물 분야로 온다든지요. 이런 게 가능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인 마인드 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끈기가 있어야죠.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 수학을 굉장히 즐겨야 해야 됩니다. 공학 문제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n분의 1, c분의 1, l분의 1 이런 게 왜 들어가야 되고, 중장비에 360은 나누는 장비에 3600 장비하고 60 장비의 차이점이 뭐고, 이런 다 원리들을 다 따지고 봐야지만
이 근본 프로그램들 생각하면서 뭐 거의 뭐 능통하고 미분 적분 다 능통해야 되죠. 그 이상입니다. 왜냐면 이게 다 공개된 게 아니라 이걸 다 연결해서 써야 될 정도의 능력이니까 뭐 라디안이라든지 뭐 커터니언 맨날 말씀드리지만 각도에 대한 부분들 그걸 다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이 라이노로 배워갖고 BIM을 못하는 게 뭐냐면 단적인 예로 이제 곡선 부분을 라이노는 굉장히 많은 면으로 처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처리해갖고는 빔에 뜨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카메라하고 타겟 사이 거리에 따라서 이 미분 적분 값을 통해서 곡면의 값을 조정할 수 있는 수학적인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배워야지 그냥 지금도 이걸 다 그리고 앉아 있는 거 보면서 미래형 교육이다 뭐 레빗으로 그리는 거 보면은 정말 안타깝죠. 이거는 딱 떡잎부터 알아봅니다. 이제 이 친구가 그때 말씀드린 원주율의 이유, 원주율의 방식이 뭐냐, 그걸 왜 원주율이라고 하냐, 그런 근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수학을 좋아하고 미술적인 것도 또 능력을 갖고 빅데이터 이해할 줄 알고요. 그리고 코딩은 수많은 언어를 써야 됩니다. 여기다 보기만 해도요 벌써 프로그램도 많이 쓰고요, 언어들도 엄청 많이 쓰죠. 서버 쓰는 언어 틀리죠, 통신 언어 틀리죠, 앱 제어 틀리죠, 다 틀립니다 언어들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언어들을 쓰다 보니까 이제 많이 능숙해졌고요. 11.3D도 다 언어로 돌아가죠. 다이나모나 리슬로 돌아가고요. 레빗 다이나모가 따로 있습니다. 파이썬도 쓰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공부 방식으로 이걸 3차원으로 스마트로 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제가 이런 말씀 왜 자꾸 드리냐면 정말 변하려면 많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사이트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연령층이 40, 50대입니다. 그리고 여성분은 거의 없고요. 아예 없다고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젊은 층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더 암담한 거죠.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되게 40, 50대 분이시고 건설업이실 거니까 그런 분들이 단호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힘들고요. 저희는 별로 이런 거에 영역에 관심 없어요. 저희도 목표는 탈조경이기 때문에 이 조경 부분에서 돈 먹고 살고 있고 생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좀 변화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게끔 자극을 드리는 거고, 또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분야에서 보시는 분들 뭐 200명 되겠습니까? 이거 유튜브도 안 되는 건데, 먼 이제 세상이 시간이 지났을 때 요런 과정이 있었고 요런 큰 그림을 그리는 거를 찾는 분이 한 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실제로는 저희는 어떻게 처음에는 저도 이제 대학 강의를 하면서 좀 발굴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돈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필요하고 끈기도 필요하고요. 노는 것도 안 놀아야 되죠. 거의 히키코모리 수준이 돼야 되고, 뭐 술 담배 안 해야 되죠. 뭐 이남이 아이들까지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되게 창의적이고 개방적이어야 되고 욕심 없어야 되고 남 의식하면 안 되죠. 뭐 자격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실리를 쫓아서 쭉 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만든 내용들을 다 지금 이제 AI화 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웹지혜를 통해서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수목을 2차원 수목을 3차원으로 변환하는 툴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웹지혜를 등록하고 사용료 지급하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갈 생각입니다. 뭐 직접 사람 상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요즘에요. 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BIM이 아마 어떤 인공지능과 웹지혜로 관리되는 사이트에서 돌아가는 형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요즘 뭐 컴퓨터 방향들이 다 어떤 프로그램 설치하는 게 아니라 웹을 통해서 깔게 되고 로그인하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이제 그런 해설들은 이제 유튜버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료가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 이 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한 지금 10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갖고 더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긴 한데 대략 10분 정도가 지금 거의 10년 이상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도 제일 큰 벽이 뭐냐면 이 수학의 벽이죠. 코딩의 벽에. 여기에 되게 많이 가르쳐 드리고 오픈했지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쭉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베이직 정도는 거의 갖고 노는 친구들이어야지 이게 따라올 정도죠. 이게 성인이 되어 갖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본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진짜 쓸데없는 것보다 실용적인 걸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자기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요즘 분들이 그러죠. AI가 코딩할 텐데 코딩을 왜 배우냐 또 그러는데, 수학공학도 왜 배우냐, 다 그런 또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딱 자기 길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이 조경에 있을까요? 과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AI에다 힘을 들이고 있고 카페에다 정리하고 있고요. 이제 외부로 개발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세상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